안녕하세요. 달장군TV의 달팽이 장군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개편 추진사항 중 외국인 피부양자 작용요건 강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있어 모법인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며 이들 가입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이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데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특수성을 띠고 있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자에 한해서만 당연가입제를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당연가입제가 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매우 우수한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종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재외 국민은 물론 외국 국적 동포 중 일부의 경우에는 해외 이주 신고는 물론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 국내 입국을 통해 고액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세금 손실이 2018년 기준 약 2,050억 원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 기존 입국 후 3개월에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출입국 관리법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은 물론 6개월 이상 거주 시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게 국내는 물론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주어져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장군TV에 약 1년 전 업로드한 국민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과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시청해 보시면 관련된 정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가입자 부담 보험료는 약 63조 원이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약 62조 원이며 보험급여로 지출된 비용은 약 69조 원으로 한 해의 손실 금액이 약 6조 4,750억 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가입자 부담 보험료는 약 69조이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약 69조 원으로 엇비슷합니다. 다만 보험급여로 지출된 비용은 약 74조 원에 이르러 한 해 손실 금액은 약 5조 5,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금액은 다소 감소된 편입니다. 다만 이는 전년도 건강보험 부가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조건 강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부가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5조에서 6조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연간 손실 금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고 지원은 2022년 일몰제 적용으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야 하나 막대한 재정 적자가 뻔하기에 일몰제 연장 법안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진료비 증가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보험 지출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인구 감소에 따라 보험료 징수 수입은 둔화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올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 6.99%에서 7.09%로 인상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가 점수당 금액을 208.4원으로 전체 보험료를 약 1.49%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로서 3대 개혁 의지라고 하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양보가 필요하기에 정치적인 표심에 있어서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건전한 국가재정 확립과 미래 세대에 부과될 수 있다는 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는 개혁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으로 높은 재정 적자에 놓여있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개편하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일명 문재인 케어의 비판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부과되는 MRI 초음파 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에는 약 1조 8,476억 원으로 급증하는 원인에 있어 무분별한 과잉 진료의 영향이 크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필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정비를 필요로 하며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입국 후 6개월 경과 시점은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영주권자로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을 손본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다수의 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었음에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알 수 없기에 고액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 시 바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유지 예정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피부양자 제한 대상은 외국인 가족 중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형제, 자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지 현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보험 적용 인구는 약 5,134만 명이며 그중 외국인은 118만 명으로 적용 인구 대비 2.3%를 차지합니다. 2021년 전체 보험 적용 인구는 전년보다 159만 명 늘어난 약 5,293만 명이며 외국인은 약 123만 명으로 적용 인구 대비 2.2%를 차지합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평균 연령 조사에 있어 20대에서 40대가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학생 또는 비전문 취업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들이기에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는 매우 경미합니다. 더욱이 보험급여가 많아지는 노령기에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에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단 재정에 있어 더욱 양호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60세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2.3%로서 대다수가 재외동포로 추측되며 전체 보험 적용 인구의 0.5%에 지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반문해 본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제도를 소개하자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사 사례로서 외국인 A씨는 진료받은 바 없는 만성질환치료 통보로 인해 보험공단에 본인은 진료받은 바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공단에서 조사 결과 외국인 B씨가 2년 넘게 A씨의 명의로 진료비 처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때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세요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이때 타인 명의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 해외 이주 또는 외국 시민권 취득 시 재외 공간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건강보험 이용을 위해 국적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 또는 자매와의 외모적 유사성으로 인해 가족 명의를 사용하여도 병원 또는 약국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진료비 처방 후 돈만 받으면 된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기에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맹점에 대해 정부 개선안으로 본인 신분 확인을 법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신분 확인만 실질적으로 철저히 한다면 타인 명의 도용은 불가능할지일 테니 말이죠. 더욱이 도용을 하더라도 현행 부당이득금 1배 수준의 환수 금액을 5배로 징벌적으로 상향시킨다면 더 이상의 명의 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 편집을 마무리할 때쯤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개편 시행 시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 하반기 중에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올해 9월로서 추석 전에는 종합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 개정 등을 고려 시 아마도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 6개월 경과 시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의료 쇼핑, 무임승차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 모든 외국인들이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근간이 되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극소수의 외국인의 치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험 재정에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도 알아보았기에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차별적인 시각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